20년 동안 연예계 탑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재석 씨, 한국 축구의 영웅 박지성 씨, 야구 선수이지만 1조 원의 사나이 오타니 쇼헤이 씨, 전 세계 아미 팬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의 리더 김남준 씨,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정답입니다. 회사에서는요, 매너를 지킨 조직과 지키지 않은 조직에 따라서요, 회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사는요, 상대방에게 나를 어떻게 인식시키고 존중하는지를 반영시킬 강력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20년 동안 연예계 탑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재석 씨, 한국 축구의 영웅 박지성 씨, 야구 선수이지만 1조 원의 사나이 오타니 쇼헤이 씨, 전 세계 아미 팬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의 리더 김남준 씨,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매너? 정답입니다. 우리 유재석 씨는요, 20년 동안 사람과의 만나는 순간에 타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박지성 씨는 선 후배에게 자신이 모범이 될 수 있는 솔선수범을 실천을 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는 자기 인생 계획에 만다라트라고 하는 칸을 만들고 심판을 대하는 태도, 쓰레기를 줍는 자세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정말 야구인으로서 인기가 거의 탑 자리를 찍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우리 BTS의 김남준 씨는요, 본인이 작곡을 할 때 우리 아미 팬들을 먼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미 팬들이 이 가사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나와 함께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배려 있는 작곡에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의 품격을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단초를 매너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직장 내에서는요, 에티켓을 넘어서는 매너가 그 사람의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프랑스에서는요, 삶을 멋지고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매너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너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초가 되어서 왔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의범절이라고 하는 에티켓에서 왔고요. 에티켓은요, 우리가 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해야 됩니다. 하고 계시죠? 네. 언제 배우셨죠? 어렸을 때. 맞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배웠고, 우리는 부모님에게 장유유서라고 하는 단어를 기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습관이나 그리고 나의 행동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매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지 경박하게 인사하는 등은 우리가 매너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매너라고 하는 거는 내가 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매너라고 하는 건요,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해야지만 습관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두 사람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A사와 B사의 CEO인 사장님 두 분께서요, 결혼식장에 가셨어요. 근데 A사의 사장님은 B사장님과 너무 친분 관계를 맺고 싶은 나머지 달려가셔서 막 아는 척도 하시고 반갑게 막 그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데 인사만 나누시고 B그룹의 사장님께서 조용히 자리를 이동하시는 모습에 내가 뭔가 실수한 건 아니야? 내가 지금 이 만남이 우리에게는 좀 기존의 만남을 깨는 좀 부정적인 만남이 된 거 아닐까? 불안하셨대요. 두 그룹을 이어준 우리 C 사장님께 자문을 구하신 거예요. B 사장님 왜 그랬는지 혹시 확인해 줄 수 없냐고. 근데 이 C 사장님의 말씀이 A 사장님은요, 너무나 울컥하셨대요. 그때 A 사장님이 결혼식에 같이 동반을 했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들이 왠지 우리 아버지가 젊은 CEO에게 뭔가 어려운 상황들을 뭔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버지의 그 높은 모습에 조금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만남을 기약하고 본인이 자리를 피한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A 사장님은 B 사장님을 무한 신뢰할 수 있었고 그 사건이 감동이 돼서 사업을 더 두 분이서 잘 이루어내는 우리 이제 단초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우리 아직까지요, 기업 내에서는요, 비즈니스 매너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에게만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 대상에게 뭔가 선물을 주면 그것도 매너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커피입니다. 아침에 커피 누군가가 건네줍니다. 처음에는요, 기분 좋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나 아침에 출근하는데 더웠어요. 근데 따뜻한 커피를 또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으실까요? 속 터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너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주는 거는 그냥 형식적이다. 내가 이 매너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요, 매너를 지킨 조직과 지키지 않은 조직에 따라서요, 회사에서 발생하는 무례함이라고 하는 비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례함의 비용은요, 무려 3,600달러나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 3,600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마지막은 퇴사하는 직원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라 저자 크리스 포라스 교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매너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 인간관계를 조금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나만의 키포인트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 몸은요, 긍정적인 신호체계를 반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긍정적인 신호체계가 첫 번째 저는 인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무례함의 비용이 우리 반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요, 인사라고 하는 것은요, 동물이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의 하나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데이먼드 모리스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를 하는 우리의 정중한 행동은요, 동물의 우리 동물학적인 행동에서 나온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물들은요, 화가나 우두머리를 보거나 혹은 내가 상대에게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상체를 구부린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사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언제 구부리나요? 시선을 맞추고 상대방에게 몸으로 나를 표현하고자 할 때 저희도 몸을 구부리고 잠시 쉼을 주면서 정중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인사를 하신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라고 하는 것을 잘 했을 때는 우리 신입사원으로서 함께 일하고 싶은 결과치를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이 리서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사는 많이 할수록 좋다? 어떠십니까? 아, 좋다. 맞습니다. 인사는요, 반복적으로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훨씬 더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리서치 결과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나에게 반복적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지금까지 가졌던 이미지가 조금씩 개선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져지더라. 이건 긍정적인 이 초두 효과에 대한 우리 개선 사항이다라고 봅니다. 인사는요, 상대방에게 나를 어떻게 인식시키고 존중하는지를 반영시킬 강력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인사는요, 가장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달리 표현할 수가 있어지는데요. 우리 많이 하는 하루의 인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작은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1층 가세요? 오늘은 조금 날씨가 선선하네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내에 다양한 인사도 우리는 시도해 볼 수가 있고, 그 인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표정과 음성과 각도, 그리고 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형태들은 달라지게 상대방에게 우리는 인식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 마음으로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인사는요, 우리 몸 전체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시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선은 우리 신체 부위의 어디 쪽에 위치해 있나요? 맞습니다. 위쪽이에요. 그러면 자세를 잡는 우리 팔 어디에 있나요? 중간. 네, 중간. 그러면 발의 형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하반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 하나를 하더라도요, 내가 마음의 형태를 내 얼굴, 내 가슴, 내 다리에 하는지에 따라서 의미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선 처리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마주 보셔야겠죠. 내가 당신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조금 더 반가워요. 그러면 자세를 오픈하시고, 오픈된 상태에서 손을 듭니다. 손을 들고요, 막 흔들어요. 근데 우리 코로나19 때 그러면 저희 인사말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나요? 맞습니다. 주먹을 하거나요, 팔꿈치 인사도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중간, 우리 상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발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람과의 적극적이고 그 사람을 내가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여겨지면요, 우리가 11자의 형태가 되고요, 11자의 형태에서 앞으로 더 전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몸에 있는 우리 세 가지의 핵심 요소들을 우리는 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인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입사원으로서 나의 우리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혹은 내 동기에게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이미지를 전달할 때 내 전체 신체를 써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법들을 지금부터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